안녕하십니까. 도장 읽는 최경렬입니다. 6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무위, 사, 무사, 미, 무미, 대소, 다소, 보원, 이, 덕이라 해서 끊죠. 도, 나눠, 기하고 위대어, 기세라. 천하, 난사는 필작어이하고 천하, 대사는 필작어세라. 난, 이, 대, 세. 시로 성인 종 불위대하니 고로 능성기되니라. 여기서 끊겠습니다. 부 경락 필과신하고 다이 필단하니라. 시로 성인 유 난지라 고로 종무난의라. 해석을 한번 대충 해보겠습니다. 무의를 행하라. 일 없음을 일 삼아라. 맛이 없음을 맛보아라. 크건 작건 많건 적건 원망은 덕으로 갚아라. 유명한 말이죠. 쉬운 일에서 어려운 일을 도모하고 작은 것에서 큰 일을 행하라.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생겨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성인은 끝까지 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무릇 가볍게 응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적고 일을 모두 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반드시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오히려 일을 어렵게 여긴다. 그러므로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 멋진 말이죠.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엄밀하게 하면 크게 둘로 날 수 있죠. 여기 보원, 이, 덕으로 나머지는 뭐 문장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성인이라는 거를 중심에 두면은 내용상을 하나 묶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전혀 다른 성질의 글이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건 앞에 것들 분리시켜서 해석하고 뒤에 거는 뒤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63장인데 뒤에 부분은 64장의 앞부분하고 정확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뒷부분은 읽고 나면 64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 여기도 이제 미, 무미까지를 일단 나누고 요거와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주어가 뭔지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미까지와 요것도 작게 또 나누자면 또 나눌 수가 있죠. 만약에 주어를 도를 터득한 사람 으로 본다면 뭐 이것을 하나로 내용으로 묶을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중요한 말은 위무이죠. 위무이. 제가 노자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무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무위를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실천 행동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죠. 우스갯소리 같은데 무위를 실천하라. 무사를 일삼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무미, 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아무 맛도 없는 것을 맛이 있는 걸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쌀밥을 우리가 끝까지 먹고 평생 동안 가는 건 바로 무미 때문에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을 우리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건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 먹지 않느냐? 그 아무 맛도 없는 빵이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거나 이런 양념이 된다.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맛도 없는 거 그냥 평생을 먹습니다. 미무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어서 무위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 문장의
정확히 들어가 있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위무이라고. 보원이덕이라는 말이 논쟁적인 말 중에 하나죠. 여긴 분명히 대소다소, 크건 작건, 많건 적건, 원망은 덕으로 갚아라 이 얘기를 하죠. 공자 논어의 얘기가 나오죠. 제자가 묻습니다. 보원이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보기 되게 멋있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는 말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공자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이보덕, 하이보덕. 그래, 원망을 덕으로 갚으면 덕은 뭘로 갚을래? 이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하라 그러죠. 균등히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정말 자기한테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줄 거냐는 얘기죠. 이 굉장히 강력한 진짜 이 카운터 펀치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강력한 반응이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원망은 정의로 보답을 하고 이 사랑은 덕으로 답해야 된다고 공자다운 대답을 하죠. 이게 수긍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악당을 사랑으로 대해주면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랑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줄 거예요? 악당은 정의한테 맡기고 사랑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죠. 이게 맞죠. 근데 노자를 읽으니까 노자 편을 좀 들어야겠죠. 여기에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는 정확히 인간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망과 덕, 아마 덕이 때 은혜로 봐야 될 거예요. 원망과 덕을 반대로 사고하고, 반대죠. 반대로 사고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A는 A,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코에는 코라고 하는 일종의 인간 사회의 윤리관의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노자의 의견에 당연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악당들 벌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노자는 이런 인간 중심 사고에 대해서 되묻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의 세계에서는 원망이니 덕, 은혜니 하는 인간적 분별이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노자는 맞고 공자는 틀려. 거꾸로 노자가 수준이 높고 공자가 낮아. 이런 식의 논의를 벌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테마를 두고도 다르게 사고할 수 있다는 지점.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상상력이 가능하다는 지점을 눈여겨봐야지 이걸 우열의 문제나 시비의 문제로 자꾸 치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지자연의 운동은 그 자신만의 질서를 유지하는 변화 그 자체 운동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날이 더우면 원망하고 추우면 원망하고 따뜻하면 덕을 베푼다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고 지금 노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지만 자연이 인간에게 자기만의 행동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건 그냥 누굴 특별히 사랑해서도 아니고 인간을 특별히 아껴서도 아니고 그냥 자연 스스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대로 살라는 거를 보원 이 덕, 자연과 같이 살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이 늘 유효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고가 고전에도 오랜 시절에 있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곱씹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도난어 기, 위대어 기세.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생기고 큰 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있을 때, 이 작은 일이 있을 때 늘 도모해야 일을 해야 된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래를 막을 거 호미지고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인이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성인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부터 이미 다 손을 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성인이 드러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뒤에서 마찬가지로 경락은 이 신뢰가 적기 마련이고, 일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늘 그렇다고 이제 작은 일부터 하고 이 뭐 쉬운 일부터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막 쑥쑥 해치운다는 게 아니라 유난지, 오히려 그런 것조차도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끝까지 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도가적 역설이기도 하지만 곱씹어 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니죠. 이 뭐 처세술 같은 말이기도 하고, 이 성인이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뒤에서도 꽤 나올 텐데, 어떻게 읽으면 이거는 뭐 이런 행동을 성인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성인이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성인이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성인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성인이란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성인의 행동을 동호 반복하는 진술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란 무엇이냐, 성인이 누구인가 라고 이제 물으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성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읽는 게 이거를 읽을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간본이 있어요. 이건 주간본이 있어서 상당히 고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주간본을 읽어보면 문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주간본이 진짜 짧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죠. 주간본은. 자, 여기 보면 주간본에서 얘기하는 게 왕필본에 있는 위, 무위, 그죠? 사, 무사, 미, 무미, 이건 똑같죠. 그 대소지, 다, 필, 다이, 필, 다난, 요게 문장이 지금 어떤 사람 붙여 있기도 하고, 이게 붙여 있긴 해석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일부 끊어긴 했는데, 이게 끊어있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성인, 유난지, 종무, 종무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두 번째 단락 부분이 통째로 지금 빠져 있고, 세 번째 단락의 앞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석의 문장이 후대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주간본에 있는 글이 훨씬 간결하고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필본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 끼어 들어간 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긴 하는데, 어쨌든 주간본이 있어서 고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의외로 이 중간에 빠진 새로 끼어든 문장이건 아니면 주석이 뭐 경문으로 잘못된 경우이건 간에 64장하고 이어진다는 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64장을 읽어야겠죠.